중요한 건 베네수엘라하고 군부예요. 근데 그럼 만에 하나 이 둘이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굉장히 유력한 국가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콜롬비아고 하나가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남미에서 내전 근데 마두로는 차베스하고 달라요. 로드리게스는 더한 거죠. 미국이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 기득권주를 네가 설득해라. 석유는 중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빨대를 빠는 거야.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는 낮에는 반미, 밤에는 트럼프하고 전화하면서 얼마 필요해? 지금 요 상황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재입성한 지 약 1년쯤 됐는데요. 초반에는 관세 때문에 참 세계가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뭐 그린란드 편입설 이런 얘기가 거래 기술인 줄 알았더니 베네수엘라 그 공격을 하고요. 공습을 하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단 박사님, 무력 사용을 실제로 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림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일단은 관세 때가 그리워요. 네, 그때는 그나마 좀 정상이었는데 네. 조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선이 없어요. 레드라인, 트럼프에게 레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누구도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기습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저 정도의 작전 성과가 나오려면 기적과 같은 거예요. 미리 상황을 예상한다는 건. 그걸 했거든요. 아무리 베네수엘라가 허접스러운 나라지만 수도를 공습을 했고 병력을 투입을 해서 대통령국 정말 구중궁궐에 그 심처에 있는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간다? 제가 대통령이면 기획한 사람 해고할 거예요. 미쳤다고. 근데 했거든요.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지 저 정도의 복잡한 작전은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번에 델타포스 뭐 신적인 존재 그러지만 델타포스도 실패한 게 많아요. 일단 이란 인질 구출 사태 때 그때 델타포스가 주역이었거든요. 물론 델타포스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작전상 혼란. 그다음에 그 유명한 영화 블랙호크 다운 거기도 델타포스가 개입돼 있거든요.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실패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서 이제 군사 옵션은 이제 상수가 됐다. 네. 상수가 됐다. 네. 그러나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은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다. 오사마 빈 라덴 체포할 때도 위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때 스텔스 헬기 2대가 갔는데 한 대가 추락할 뻔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턱에 걸리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헬기는 폭파했지만 잔해가 남았고 그 잔해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스텔스 기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아주 파격적이고 과감한 선택도 가능하고 거기에 군사적 선택지도 들어있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왜 소름 끼치냐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그때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맥메스터 안보부장.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별명이 미친 개였어요. 매드딱.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애국주의를 뭉쳐서 목숨을 바치고 전장에 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공화당 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청을 막았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멕시코를 포격하면 어떡할까? 했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럼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북한 인민군 열병식 하는데 그때 한꺼번에 없애면 어떡할까?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말들이 툭툭 던지는 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은 그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세계는 트럼피즘이라는 불확실성에 네.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충동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는 근데 이거 저는 사실 실제로 꽤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다. 즉 이번 무력 사용은 돌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집권 초기부터 반복해온 이 트럼프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특유의 세계관이 현실 정책으로 이게 이행된 겁니다.
전 여기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는데 그러니까 핵심축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뭐 dollo주의라고 하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신호예요. 첫 번째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대통령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전쟁을 거래와 압박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일단 얘기를 하죠. 임기 내내 트럼프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 무력 사용 배제하지 않는다. 항상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블러핑이라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약간 거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뭐 그렇죠. 협상 테이블 만들기 위한 네. 어떤 전제 조건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뱉은 말을 실행해버린 이게 선례가 남아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은 이 돌로주의의 복원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멀러 독트린 하면 이게 19세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트럼프는 아니죠. 이걸 21세기에 재해석,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겁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위와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죠. 트럼프는.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는 이 트럼프의 원칙에 굉장히 적합한 무대였습니다. 왜냐? 일단 에너지 자원이 있죠. 지정학적 위치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장기적 정치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욱이 중요한 건 베네수엘라의 외부 개입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 외부 개입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예요. 베네수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중국의 금융 에너지의 영향권이었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중국이 수입해 왔었고 그다음에 러시아한테는 군사정보 협력권에 편입돼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딱 보면 이걸 보면은 이게 베네수엘라가 단순히 저기 뭐 정치적으로 혼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마당에서 자신의 라이벌들이 깃발을 꼽을 수도 있겠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이제 불안감을 낳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이걸 안보의 문제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너네가 서방국에서 확장하려고 해? 선은 넘으면 이렇게 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전 공교롭게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좀 끼어 있다고 생각해요. 베네수엘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을 했는데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엉뚱한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헤즈볼라가 그동안 어디에 스폰을 받았었냐면 이란의 스폰을 전격적으로 받았었죠. 네. 전폭적으로 받았었죠. 근데 작년에 이란이 두들겨 맞으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스폰이 좀 끊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즈볼라에 대한 스폰을 누가 대신했냐? 베네수엘라가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오. 자,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마약 밀매 이런 거 등등등으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헤즈볼라를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헤즈볼라는 뭡니까? 또 하나의 스폰서를 잃어버린 상황이 돼요. 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란이 이 모양이 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이 모양이 나서 헤즈볼라가 돈줄이 끊겼다. 누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이스라엘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번 작전을 여러 가지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트럼프 간에 무슨 얘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혹시나.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동안 우리가 보통 말로만 많이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말로 협박을 하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례가 꽤 돼요. 2017년에 시리아 미사일 공격도 그랬었고요. 이란 핵시설 공격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이란 핵시설 공격한다고 했을 때 설마 다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후티 반군이 상선 공격하니까 트럼프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해선 바로 항공 공격을 해버렸죠.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시카고 범죄도시 폭동 이런 거 일어나니까 어떻게 내셔널가드 투입하겠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하는 말이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를 항상 전제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의 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더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다음 타깃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역시도 내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트럼프라고 만능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은 운이 많이 따라줬다. 그러나 운이 따르려면 기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저건 미국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의 저 변덕스러움, 돌발적 선택을 뒷받침할 만한
우주 군대 능력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저건 미국 말고는 아무도 못해요. 우리도 참수부대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우리가 더 셉니다. 우리가 1위고요. 2위가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1위입니다. 우리가 뽕이 차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큰 그림을 보면 트럼프의 지난해 12월 5일 날 공개됐어요. 우리 시간으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국가안보 전략.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큰 전략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 미국 남북 아메리카 이거거든요. 네. 이게 돈너주예요. 우리 샤를 이세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 세계는 내가 관심 없고 힘들어. 근데 미국만 할 거야. 이게 1823년 멀로주의예요. 네. 조금 간이 부니까 1904년에 시어도 루스벨트가 아니야 서방구까지는 좀 넓힐 거야. 이게 이제 그 돈너주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그림은 저는 러시아, 중국 개입, 뭐 그린란드에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는 이거거든요, 오로지. 이걸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에너지 패권이에요. 이걸 가지면 트럼프의 장기인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유가도 러시아도 잡아요. 유가. 자, 세계 1위의 매장량이 어디냐? 베네수엘라예요. 3천억 배럴 좀 돼요. 사우디가 한 2,800억 배, 미국이 한 7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3위가 문제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자, 그러면 자 베네수엘라 일단 잡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초창기니까 뭐 트럼프 말대로 되는 것 같지. 베네수엘라 안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일단은 순응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겠어요? 지금 불안하거든요. 네. 어쨌든 잡았어요. 베네수엘라 트럼프 머릿속에. 자, 세계 1위를 잡았어요. 벌써 뭐 자기가 세계 전 세계 55% 아니거든. 50%는 안 돼요. 자, 이란까지 잡아보세요. 이란은 석유가 매장량이 세계 3위예요. 그럼 1위와 3위를 잡는 거죠. 또 이란은 또 가스 매장량은 2위예요. 그럼 트럼프 머릿속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를 장악하면 이건 게임 끝이에요. 완전히 전 세계를 유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린란드입니다. 시어도르 루즈벨트 때는 북극은 꿈도 못 꿨죠. 기술적으로. 이게 뚫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토류다, 우라늄이다. 전 그거 아니라고 해요. 결국 미래 해양 패권은 북극 항로거든요. 네, 녹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의 딜레마는 알래스카 쪽 조그만인데 이쪽은 어려워요. 북극 항로는 북서 항로, 북동 항로가 있는데 북서 항로가 캐나다 쪽이거든요. 알래스카. 여기는 얼어서 힘들어요. 지금 녹고 있는 데가 북동 항로, 러시아 쪽이거든요. 그 러시아가 거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 해양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네. 전 트럼프의 꿈은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은 멕시코다, 쿠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래, 니들 좀 이제 말 들었지? 이제 말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럼 다음은 이제 욕심은 이란일 거고, 그린란드일 거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그러나 어찌됐건 미국 뒷마당에서 지금 설치는 건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시어도 루즈벨트의 멀로주의 확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쿠바 피그만 침공. 미국이 침공했어요. 쿠바인들 망명. 무려 1200명이 전사하거나 포로됐어요. 이걸로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가 온 거예요. 그 다음 칠레 좌익 정권, 아인데 정권 붕괴하는데 피노체트 정권, 독재 정권. 이게 개입했어요. 남미에 다 개입해요, 지금.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예요.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원래 있던 미국의 어떤 먼로주의 확장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트럼프 좀 이렇게 봐야 된다. 에너지 패권과 북극 항로. 이게 트럼프가 그리는 거대한 마가. 네. 이렇게 되면 마가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이란 얘기를 먼저 좀 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와 그 다음에 이란까지 잡으면 일단 에너지 패권에서 트럼프의 그림에 퍼즐이 좀 맞춰진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란 상황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이란에서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이 작년에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란 위기설은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란에 정통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자칫 이란에서 권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란에서 권력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망명지로 선택할 곳이 어디냐고 하고 있을 때 가장 유력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란 정권은 지금 신정 국가잖아요. 신정 국가인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권력이에요. 이 하메네이는 종교 지도자니까 뭡니까? 그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세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굉장히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건 이란에서 상인들입니다. 1979년에 이란 혁명 때도 상인들이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란은 상인들이 시위에 참가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고,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이 그럼 과연 여기에 개입할 것이냐 군사적으로라고 네. 했을 때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다릅니다. 만약에 이란을 섣불리 공격했다가 지금 이른바 혁명 수비대하고 지금 시위대하고 지금 맞서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 모두가 다시 다 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만약에 항공 세력을 동원해서 폭격을 한다면 두 군데가 가장 유력해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혁명수비대 사령부나 뭐 이런데 네.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 이란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란 관영 방송입니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몇 명 안 죽었다. 네.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주를 받은 폭도 세력이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네. 즉 이란 관영 TV, 국영 방송을 네.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이버 공격을 하든가 여러 가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의 돈줄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금융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돈을 못 빼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고려의 대상이 있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도 군사적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란과 대척점에 있는 걸프 국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우디나 뭐 이런 국가들이 미국한테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란에서의 이런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약간 이상하죠. 사우디는 이 순위파의 맹장이고 이란은 시아파 맹장이기 때문에 항상 라이벌 관계인데 왜 이럴까? 이게 정파를 떠나서 걸프 국가들은 제법 왕정이잖아요. 왕정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혁명입니다. 이란에서의 저런 시위 사태가 나서 차칫 저런 혁명의 기운이 넘어오지 않을까? 올까봐. 이게 사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가 발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권위주의 독재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체제 유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본질로 봐야 돼요. 그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미국의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어요. 대통령은 군사 작전을 할 권한이 있는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항상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마두로 체포하는데 마약 단속국이 왜 잡아가요? 왜냐? 이미 2020년 1월에 마두로는 트럼프 일기 때 나르코 테러리즘에 의해서 미국에 기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약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약범 잡아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전면적 침공이 아니라 군사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제한적인 네. 푸틴하고 똑같죠. 특별 군사작전 이렇게 말하면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눈속임에 우리가 모두 당한 게 뭐냐면, 자, 처음부터 마두로를 잡아갈 생각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지난해 12월 항모전단, 그다음에 그 강습 상륙전단, 해병대 실은게 핵추진 잠수함들이 가니까 우리는 전면 공격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또 돌린 게 뭐냐? 그리고 마약 선박이라고 소형 선박을 침몰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 눈이 가 있었는데 미군은 한 짓이 뭐냐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이 마두로 주변을 계속 탐색을 한 거예요. 군사적인. 그 항모와 이 전단들이 한 일이 뭐냐? 이 어선이 아니었어요. 전면 침공 준비 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허술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를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핀셋처럼 마두로만 잡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자, 이란은 어떻게 돼요? 일단 하메네이는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를 잡아가요? 그다음에 만일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그러면 이슬람의 79년 혁명 이후로 강력한 신정 체제 반발도 있지만 이걸 지지하는 첫 번째 혁명 수비대 IRGC 25만이에요. 정규군보다 더 세요. 애들이. 해외군도 있어요. 쿠드스군이라고. 그래서 쿠드스 사령관 가셈 술라이마니를 미국이 이라크에서 제거한 거예요. 이 가셈 술라이마니는 동상주서에 있어요. 이번 때려 부셨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바시지 민병대라고 있어요. 이건 친정부 민병대인데 이게 최소 100만에서 수백만까지 추산이 돼요. 그러나 이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를 합치면 적어도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세력이 100만 명으로 추산되거든요. 지금 시위대를 발표하는 게 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뱀은 머리 자르면 몸통은 소용없죠? 네. 이건 아니에요. 메두사 같은 거예요. 뭐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잘라도 나머지 세력은 그대로 있거든요. 아니면 머리를 잘랐다 하면 통제력을 잃잖아요. 네. 그럼 이 운명을 같이 한 이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극도의 혼돈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건들지 마. 미국, 이스라엘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건드리면 미사일이 이제 이스라엘 날라올 거 아니에요. 지난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 우린 이란의 피해는 알지만 이스라엘 피해는 모르거든요. 그걸 보도 통제했어요.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은 안 다쳤지만 일반 시설들은 상당수가 파괴됐다는 게 정설이고. 항만에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때 이란이 데이터를 상당히 축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완전히 다르고. 네. 또 하나 지금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반미 정서가 있어요. 지금 99년은 차베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좌익 마두로까지 온 거잖아요. 네. 차베스가 혁명에 성공한 이유가 바로 반미 정서였어요. 베네수엘라 석유에 빨대를 꽂고 미국이 다 가져가고 부정부패한 정권을 결탁했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생각이거든요. 이란은 더해요. 왜냐 원래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이 성공할 때 호메이니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워낙 팔레비 왕조가 썩었고 사바크라고 하는 비밀 경찰들이 이란인들 반체에 잡아다 고문하고 처형하고 학살하고 아주 유명해요. 네. 그다음에 석유는 미국과 서방, 영국 영국과 회사들이 막 그냥. 영국 브리티시 피트롤리움 바로 그거예요.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이 전신이 이란 석유에 여기였어요. 여기에 미국도 빨대를 꽂았고 이게 워낙 썩으니까 팔레비 왕조가 호메이니가 쑥 들어간 거예요. 이때는 호메이니가 완전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반미 정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일 사건도 벌어진 거고 호메이니 정권이 출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바시즈 혁명 수비대가 왜 만들어졌느냐? 호메이니가 처음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명 수비대 바시즘이 만들어서 지금 외피를 보호한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갔다고 미국 만세 일부는 그러죠. 그러나 반미는 뿌리게 남아있다. 이란은 그 역사가 더 깊다. 네. 더 깊다. 그러니까 뭐 팔레비 왕조 돌아오라. 그건 일부예요. 아, 일부에. 우리도 이런 얘기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군사독재 과거 향수 가진 일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일부잖아요. 네. 대다수는 이 민주주의 흐름에 이 한국 민주주의 흐름을 흘러간 도도한 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두로 끄집어냈다. 로드리게스가 지금 미국과 협력하죠. 네. 그럼 로드리게스를 왜 선택을 했느냐? 로드리게스가 없으면 혼돈으로 가고 미국이 개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차도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인정 안 하잖아요, 트럼프가. 마찬가지 이란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를 성공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거다. 뭐 만능이다. 매직이다. 쉽지가 않죠. 전 박사님 말씀에 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지금 로드리게스가 지금 입장을 하루가 다르게 번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때는 강경 발언했다가 어떤 때는 좀 굉장히 유화세를 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베네수엘라 군부예요. 이 베네수엘라 군부 내에도 반미 성향이 있고 친미 성향이 또 네. 있어요. 근데 그럼 만에 하나 이 둘이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왜 골치가 아프냐?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굉장히 유력한 국가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콜롬비아고 하나가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남미에서 내전
박사님, 그 남미 내전은 뭐 차원이 다른 내전이지 않습니까? 한 번 걔네 내전이 시작. 남미는 내전의 이상적인 이상적인 정글이 맞고. 밀림이잖아요. 네. 곳곳에 예. 숨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세력들이 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력들이 딱 두 파로 나눠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미 같은 데서 내전이라면 굉장히 많이 갈라져요. 여러 가지 무장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장 세력이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난민들도 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대의 남미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미국이 바라는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미국은 남미에서 여러 국가가 섞여 있는 이런 어떤 무장 세력의 투쟁을 결코 좌시할 수 없고 이걸 용인하지도 않고 이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장 안 좋은 지금 시나리오는 베네수엘라에서 내전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아, 네. 타격이 커지고 비용도 네. 많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한 거는 뭐냐면은 비용 대 효과의 계산기를 철저하게 두들겨서 들어간 거예요. 충분히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가 이익이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익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전이 나서 여기서 혼란의 카오스가 된다. 이거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친다면 두 분 다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좀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나 폭격할 거야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이란 국민들한테 싸워라 이러잖아요. 저러면 안 돼요. 어떻게 외교적인 개입을 하든 해서 희생을 줄여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싸워서 점령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외교적인 해법 물밑으로 좀 접촉을 해서 어쨌든 희생을 줄여야 되는데 본인들이 폭격하는 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건 안 하면서 이란 국민들을 보고 일어서고 그다음에 처형하면 개입할 거야. 지금 말풍선을 터뜨리잖아요. 이란은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페르시아계가 한 55%밖에 안 돼요. 북쪽엔 아제르바이잔이 소수민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쿠르드가 있어요. 그럼 이란이 지금 왜 사우디가 무서워하느냐? 혁명도 무서워하지만 이란이 이라크처럼 무주공선, 시리아처럼 돼버리면은 이게 일파만파 중동 전체가 여기는 인구가 거의 9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폭격을 한두 번 한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정파로 나눠져서 거기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골치 아프게 되죠. 훨씬 네. 베네수엘라는 일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 가끔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 깔끔하잖아요. 힘으로 해결하잖아요. 힘으로 어떻게 한 나라의 국내 정세가 해결이 됩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악몽이 있죠. 베트남 전쟁. 정글이거든요. 정글. 거기에 만일에 게릴라전, 내전으로 가버리기 시작을 하면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 영토의 5배, 6배거든요. 인구는 2,8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 이란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입헌 민주주의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언제냐? 레자 샤 팔레비가 군사 쿠데타를 이렇게 성명을 한 게 1925년이에요. 왕이 있고 왕정이죠. 왕정에서 왕정으로 갈아탄 거예요. 여기 총리가 있었는데 총리는 허수아비죠. 네. 이때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란의 처음이자 마지막 현재까지 입헌 민주주의자로 여겨져요. 이때는 의회에서 이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이 사람은 이란의 석유는 영국, BP,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이 전신이거든요. 안 된다.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 반외세, 의회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민족주의자였죠. 그렇죠. 민족주의자였고. 그런데 이 세력, 이 사람이 집권하고 이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죠. 근데 석유 뺏긴 영국이 어떻게 했냐, 미국한테 야, 나 석유 좀 찾게 도와줄래? 그랬더니 영국의 MI6 정부, 미국의 CIA가 작업을 해서 모사데그 정권을 무너뜨려요. 네. 공산주의자로 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팔레비 정권에 들어서면서 철저한 반공, 친미, 그 다음에 반이슬람, 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성공했으니까 브리티시 피트롤리움한테 너무 먹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영국이 40%, 미국이 40%, 나머지 다국적 20%가 석유 자원을 장악해서 네. 이걸 빨아갔고 팔레비 정권은 여기 기생을 했고 여기 말했던 이슬람, 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을 억압을 한 거예요.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뿌리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 들어가서
툭 친다 끝나겠습니까? 절대. 아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드리게스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군부가 가지고 있어요. 차베스는 그나마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 인식에서 그래도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서민층을 배려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게 있어요. 베푸는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진짜. 예. 역시 미국 석유 자원을 국유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마두로는 차베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군부를 완전히 통제를 못하고 군부하고 병존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로드리게스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는 미국이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 기득권주를 네가 설득해라. 근데 석유는 중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 빨대를 빠는 거야. 요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란에는 이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는 낮에는 반미, 밤에는 트럼프하고 전화하면서 얼마 필요해? 배럴 몇 배럴이야? 지금 요 상황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 뭐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달라서 힘으로 점령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힘으로라도 갖겠다라고 직접 언급을 한 지역이 바로 그린란드거든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박사님께서 항로 이제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북극 항로를 이제 열게 되면 아무래도 패권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그린란드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배경 설명은 해주셨는데, 과연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물음표긴 하거든요. 저는